이번 6월 스필버그 감독이 신작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의 특기이기도 한 외계인과의 접촉을 다룬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인데요. 미국 정부가 UFO 사진들을 공개하는 타이밍에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던 전설적인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자그마치 94세의 고령에 다시 복귀하며 이 작품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장장 50년이 넘게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그게 누군데 하는 분들도 음악을 듣는 순간 아, 이 음악 하실 겁니다. 어떻게 존 윌리엄스는 전설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삶과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에야 대감독이지만 한때 스필버그도 영화 꿈나무이던 시절이 있었죠. 고전 영화들을 보며 자란 어린 스필버그는 극장을 울리는 관현악 OST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영화 음악들은 현대적으로 변했고 스필버그는 이에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스필버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동경하던 음악들이 다시 상영관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존 윌리엄스의 음악들이었죠. 스필버그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데뷔 영화를 부탁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재즈 드러머와 댄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존 윌리엄스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음악을 하고 부모님의 친구들마저 다 음악가인 상황. 반강제적으로 피아노를 배운 존 윌리엄스는 자라면서 재즈와 영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잡은 덕에 그는 TV쇼 전문 작곡가가 되었죠. 집에도 안 가고 밤낮으로 작업을 하는 워커홀릭이었던 존 윌리엄스. 어느 날 그에게 처음으로 고예산 영화 프로젝트가 주어지는데 바로 유명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화의 편곡 업무였습니다. 편곡 부분이지만 이 작품으로 첫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존 윌리엄스. 이후 그는 더 큰 규모의 영화들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헐리우드에 자리 잡습니다. 젊은 스필버그가 찾아온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미완성의 편집본만 보고도 스필버그의 재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둘이 협업한 첫 번째 작업물이 바로 슈가랜드 특급입니다. 이후 존 윌리엄스는 스필버그의 차기작도 맡게 되는데요. 당시 재앙에 가까운 제작 과정을 겪고 있던 스필버그가 존을 찾아갔을 때 그는 작업물을 듣고 깜짝 놀라 장난치지 말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고작 2개의 음으로 만든 멜로디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조스의 테마였고 조스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하게 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기록적인 흥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보다도 더 유명해진 것이 바로 존 윌리엄스의 테마였습니다. 툭하면 고장나서 모습을 최대한 감춘 채 촬영한 로봇 상어를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낸 1등 공신이기도 했죠. 존 윌리엄스는 당연하게도 오스카를 휩쓰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작곡가가 됩니다. 때마침 스필버그와 절친한 감독 조지 루카스도 작곡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스필버그처럼 고전 영화들의 관현악 음악들을 사랑했기에 스필버그는 냉큼 윌리엄스에게 루카스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젊은 루카스의 이상한 영화 아이디어를 듣고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때 그를 설득하고 붙잡은 것이 스필버그였습니다. 진짜 재밌는 영화가 나올 거라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대로 제작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촬영과 음악, 제작 등 모든 면에서 온갖 수정과 즉흥이 난무했고 음악이 입혀지기 전 열린 시사회에선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혼란 속 존 윌리엄스는 첫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이 순간 제작자들은 무언가 엄청난 것이 탄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아는 역사적인 대흥행이었습니다. 스타워즈는 조스의 기록을 즉시 갈아치우며 역대 1위의 흥행을 하고 조스 이상으로 훨씬 압도적인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성공의 절반은 누가 뭐래도 존 윌리엄스의 음악 덕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오프닝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곡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들 덕에 전례가 없는 영화 OST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스타워즈는 그해 오스카에서 7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중엔 당연히 음악상도 있었죠. 이후 존 윌리엄스는 SF와 판타지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미스터리와 모험, 마법 같은 신세계를 접하는 순간에 벅참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장이 되어갔죠. 인디아나 존스에 관해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작 초기에 첫 회의를 위해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둘 모두 존이 음악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뜻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필버그가 말하길 Steve said, "Great.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Let's go have lunch and we can write the story later." 1982년에는 스필버그의 새 영화를 맡게 되는데요. 스필버그나 제작사는 이번 영화가 작은 규모라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존 윌리엄스는 이 작품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자신의 온 힘을 쏟습니다. E.T.는 전 세계 흥행 기록을 다시 쓰며 지금까지도 외계인의 대명사로 남았죠. 이로 인해 조스, 스타워즈에 이어 또다시 아카데미상을 받는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 for E.T. 이후에도 전 세계 아이들의 동심을 뒤흔든 작품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는 이어지는 스타워즈 시리즈도 꾸준히 맡으며 모두의 기억에 남을 음악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저번에 올린 한스 짐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굵은 선의 브라스와 타격감 넘치는 비트로 웅장한 압도감에 특화된 한스 짐머와 사뭇 다르게 존 윌리엄스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채웁니다. 처음에 존 윌리엄스의 시작이 재즈라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관현악과 재즈의 뿌리를 둔 그의 음악들에선 현악기와 목관악기들의 비중이 큰데요. 심지어 하프까지 자주 활용하면서 매우 고전적이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심지어 스릴러나 호러 장르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들은 마치 클래식처럼 2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클래식 음악들에서 흔히 알려진 멜로디들은 보통 1악장의 메인 주제인데요. 2악장은 이와는 전혀 다른 느리고 서정적인 주제로 구성되곤 합니다. 더 격렬한 마지막 악장으로 넘어가기 전 쉬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존 윌리엄스도 이와 똑같은 2악장 멜로디를 즐겨 사용합니다. 마치 동심을 사로잡은 마법 같은 세계에도 언제나 미스터리하고 위험한 그림자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죠. 그는 위협적인 괴물 뒤에 힘찬 활극의 느낌을 넣기도 하고 힘찬 활극의 뒤에 애틋한 러브라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 덕분에 극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영화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한 곡 안에서 함축적으로 전달된다고 느낍니다. 위기와 모험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하는 입체적인 감정선이 느껴지기에 단순한 효과음을 넘어 영화 전체를 전달하고 떠오르게 하는 곡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존 윌리엄스는 흔히 알려진 힘차고 긍정적인 멜로디 외에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들을 정말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정적인 단 한 곡을 꼽자면 스필버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곡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정말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존 윌리엄스는 너무나 아름답고 벅찬 곡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작업은 그가 80대가 된 201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스타워즈 시퀄에도 당연히 참여한 존 윌리엄스는 이로써 9편의 영화에 모두 개근하게 됩니다. 영혼의 단짝 스필버그와도 같이 나이를 먹어가며 50년 동안 이어진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는데요. 그가 은퇴를 번복하고 참여한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노장이 이번에 들려줄 음악은 과연 어떤 곡일지 영화 이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우정의 아름다운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존 윌리엄스는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역사상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작곡가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한 땀 한 땀 써내려 갔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혹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과거를 행복하게 추억하게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존 윌리엄스는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일 것입니다. 그가 공로상을 수상하던 날, 스필버그가 남긴 기념사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Without John Williams, bikes don't really fly, nor do brooms in Quidditch matches, nor do men in red capes. There is no force. Dinosaurs do not walk the earth. And through your musical genius, you make them everlasting for billions and billions of people. So it is my honor to be up here tonight to say to you, my lifelong friend and my colleague, congratulations.